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자시에 출생한 부분이 요게 이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시. 자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시를. 자시. 자, 기준적으로 자시는 여기 써놔있네요. 보자. 자시에 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야자시와 조자시를 구분해야 한다는 설이 있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자시면 무조건 다음 날로 봐야 한다는 설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박재환 씨라든가 박재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그냥 그냥 자시면 무조건 어떻게 다음 날로 봐야 한다는 설로 하고 있죠. 옛날 분들은 거의 그래요. 요즘은 어떻게 하죠? 거의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거의 야자시, 조자시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하필이면 이게 12시고 이걸 우리는 자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시라는데 이게 12시가 여기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 11시 반이 되었다. 30분 빼줘서, 그죠? 11시 반이 되었다. 아직은 12시는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 가면은 무조건 어느 시로 갔다? 자시로 써버린다. 다음 날로 써버렸다. 자, 내가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이는 현재의 출생 시간에 적용에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현재 출생 일시는 산부인과에서 현재 시각 한국 기준, 그죠? 밤 12시를 분기점으로 당일과 이 길로 결정한다. 그렇죠. 그래야 출생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생신고 어디서 해요? 엄마가 아버지가 저 땡땡 치는 거 보고 해요. 요즘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딱 대출 딱 몇입니다. 저거 발목에다가 딱 적어줘요. 그게 개시예요. 우리는 개시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사주 부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거는 정확한 말이에요. 11시 59분에 태어나도 어느 날짜 쓴다고요? 당일날, 전날이라 당일날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 사주 전부 남의 사주 본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전부 남의 사주 본 거예요. 그러면 12시 땡 치고 넘어가면은 아이고 축하해요, 날 바뀌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날 맞추잖아요. 보면 산부인과 그 1월 1일 날 딱 날라고 막 0시 땡땡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왔다 그래가지고 뉴스 나오잖아요. 걔는 1월 1일 날 나왔다. 그쵸? 네. 그래서 당일과 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24시 자정 전까지는 당일 자시가 되고 24시를 지난 소위 조자시는 다음 날로 날짜가 변경이 되어 사주가 변해버려 전혀 다른 사주가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맞아요. 전혀 다른 사주. 따라서 담원은 사주의 일관성을 위해 야자시와 조자시를 구분하여 당일과 이길로 규정함이 타당한다라는 데 방점을 주거든. 난 실제로 그렇게 해서 30년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그걸 자시하면은 자축인묘 진사로 이렇게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 개념을 시간이라는 분기점 계산 안 하고 그냥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술해로 끝나는 거예요. 서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술해니까 자는 무조건 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무조건 자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음 날이야. 이쪽 날이라는 거지. 이쪽 날. 여기에 걸쳐 있건 시간의 개념으로 여기에 걸쳐 있건 말건 이건 이쪽 날짜다라는 거지. 이쪽 날짜. 그럼으로써 회시까지 끝난다는데, 근데 시계라는 건 그렇게 시계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산문가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 12시 전에는 본날, 12시 넘으면 다음 날로 날짜를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쓸 거냐,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자시와 야자시라는 말이나 야자시와 조자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 명학자들은 거의가 보면은, 저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그러니까 저렇게 자시하면은 그냥 다음 날로 이래 봤죠.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그건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고, 현재 태어나는 게 거의 산부인과에서 적어 나오는데. 그럼 어른들한테도 내가 물어본다. 왜? 내가 자시잖아요. 제가 자시에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몇 시에 태어났는데 자시에 태어났어. 아 그래요? 그럼 12시가 넘었어? 그러니까 아니 12시 좀 못 됐어. 아 그래 물어. 그럼 어메 내 날짜를 그러면은 이쪽 다음 날로 해서 이날로 해서 아 야야 이날로 나왔는데 왜 다음 날로 하노? 얘가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자시였지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자시를 이렇게 11시, 12시 되기 전에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시로 옛날시로 해서 여기다 붙이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바꿔버리면 말이죠. 시간이 변해버려요. 병자시가 무자시가 되고 무자시가 병자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천간이 완전히 다른 시가 되어버려요. 또한 자시가 되기 때문에 일주가 바뀌어버려요. 일주가. 그럼 뭐예요? 사주 중에 2개가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완전히 남의 사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도 맞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정리한다? 사주의 일관성을 위해 야자시 조절 구분하여 당일과 일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놓고 있는 설명으로 할 때는 이걸 자시라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태어나는 건 사람들이 적용하는 것은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 어떻게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는 당일 이쪽에는 다음 날로 적더라. 그러함에도 이걸 갖다가 계속 그러니까 자시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몰아가서는 타당성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진다. 학문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시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자시가 되는 거예요? 자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시가 되는데 이제는 일주만 여기도 자시고 네. 여기도 자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여기도 자시고 여기도 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그냥 당일, 여기는 다음 날이지. 당연히 다음 12시 넘으니까 다음 날인 거야. 이건 그냥 옛날에 말했던 야자시, 조자시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저거는.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러니까 야자시, 조자시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냥 자시라는 말로 썼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사주를 적지를 않는데, 불구하고 이걸 계속 그런 식으로만 고집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나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또 다른 의견이 왜? 그걸 그냥 자시로 그냥 무조건 정해버리면 되지 않냐? 할 말 그걸 다 변화시켜야 돼. 그러면 컴퓨터 여러분들 만세를 걸 또 다 바꿔야 돼. 다 변화시켜야 돼. 어떻게 변해야 되나? 근데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는 야자시와 저자시를 분명히 다 구분해서 지금 만들어 놨거든. 근데 그걸 다 바꿔야 돼,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된다? 자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하루 다음날로 날짜를 다 바꿔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뭘 갖고 다니냐면, 이걸 갖고 다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들고 다니면서 찾아갖고 써야 돼. 컴퓨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자시를 내가 그러죠. 자시를 사람들이 막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시를 옛날부터 그렇게 봤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그렇게 안 봤간. 나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원리적 모순이 일어나기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는 걸 갖다가 그걸 그렇게 어른들이 썼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써야 될 이유는 없는 난 바꿨다. 당당하게 바꿨 뿐만 아니라 그게 합리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막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냥 자신은 그냥 자신 날짜 바꾸고 끝나는데 그거 뭘 어리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럼 내가 묻죠. 그럼 당신 그러면은 그날 태어난 사람 다음 날짜로 바꿔서 사주를 보느냐? 꿀 먹은 벙어리야. 왜?
그러면 그 만약에 예약한다? 뻥이야. 왜? 만세를 뒤지고 앉았습니다. 이거 갖고 하고요. 여기다 야자 조에 구분해놨는데. 앞뒤 안 맞는 주장만 들이다 하는 거야. 그러려면 저걸로 봐야 돼, 저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운수 및 대운수 찾는 법 그랬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일단 읽어갑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운은 출생한 달의 월건을 기준으로 양남 음녀는 순행하고, 음남양녀는 역행한다. 야,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죠. 본인의 태세가, 자, 신축년이라는, 응? 신축년. 무슨 년? 이민년. 이게 된다는 거야. 자, 요 봐요. 양남음녀는 순행한다 그랬어요. 양은 남자, 양남자 음녀는 순행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봐요. 요거는 남자잖아요. 양남이죠. 네. 요 양남이죠. 요거는요. 음녀죠. 요거는 뭐예요? 둘 다 뭐라 그러니까 뭐예요? 순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월건을 찾을 때. 이럴 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다음에 좀 이따가 설명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라는 걸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행을 한다는 거고, 여기 만약에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음남양녀는 뭐 한다?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라면 말이에요. 반대로. 일단은 뭐야? 역행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대운수를 찾는 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대운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가지만 좀 있으면 만세력을 이제 표본을 보면서 설명하면 이해가 갑니다. 자, 대운수는 대부분의 만세력의 정수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소점 이하의 수를 계산해 달수는 알수로 환산하여 대운의 전환 시점을 찾아야 한다. 자, 이렇게 일일이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걸 찾아가지고 계산해요. 근데 그러나 원리적인 이해를 해라.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사주명리학 한다라고, 이 어플이 있으니까 그냥, 난 됐어. 이러면은, 그 다만학당에서 그래, 최소한 만세력 보는 법도 모르냐. 이게 할 말 안 되는 거예요. 왜? 최소한 알아라. 왜? 그러니까 대운수는 그렇다고 해서, 만세력 갖고 보는 뜻은 아니에요. 대운수는 출생일부터 절입일까지의 날수. 그러니까 출생일에서 절입일까지를 해서 3으로 나눈다. 그리고 3으로 나눈 값이 3.33의 값을 얻었다면 출생일로부터 10년 단위로 다음과 같이 바뀐다. 이 월건을 하는 게 이게 10년 단위라는 거예요. 10년 단위. 자, 이게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씩 나가는데 대운은 10년 주기로 나눠요. 10년 주기로. 왜 10년 주기로 나누냐라고 하면은 천간이 몇 개죠? 10개잖아요. 그 10개가 지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딱 나눈 게 10년씩으로 딱딱 지어놓은. 그걸 가지고 순이라고 표현해요. 순이란 말이 10이란 뜻이에요. 열이란 뜻이에요. 이게 한 바퀴 돌면 1순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1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60번 돌면은 60순이죠. 그 60순을 뭐라 그래? 그게 환갑이라 그래요. 환갑.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년씩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1순씩. 그러니까 천간이 10개가 천간이 돌아가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순, 10년을 따집니다. 왜 10년으로 따집니까? 글쎄, 왜 10년을 따집니까? 그것도, 그럼 다문학당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질문 많이 받을 거예요. 왜, 대우는 왜 10년씩 짜놓느냐? 동네 명리. 자, 이 3.33의 값을 얻으면 추세에도 10년 단위로 다음과 같이 바뀐다. 왜? 3.3년이면 13A. 자, 어쨌든 간에 이게 3.3년이라면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수점을 이게 빼. 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거 빼. 그럼 뭐예요? 3이 뭐라고? 이게 대운수라는 거예요. 이게 대운수. 이게 대운수다. 그러면은 뭐야? 3,
13, 23, 33 이런 식으로 10년씩을 이렇게 해서 평생을 이렇게 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대운수라는 이게 대운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운수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갑시다. 여기 이제 창담하면은 저 선생님 저 20년 대운 들어왔다는데 맞아요? 자, 대운 들어왔다. 우선 우리는 대운이라는 말부터 알고 가야 돼. 여러분들 그런 말 들었죠? 아, 대운 들어왔다, 대운 들어왔다. 대운 들어왔다. 대운 들어왔다. 분기점이 왔다는 거예요, 분기점. 항상 분기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분기점이라는 거는 좋은 분기점이 있고 또는 나쁜 분기점도 있어요, 시작이. 어떤 변화가 질곡이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충무로를 달리다가 원효로로 들어가고 원효로로 가다가 무슨 뭐 광화문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 큰 길을 큰 도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즉, 자, 사주가 영월일시에 이 사주를 말이죠. 자, 이렇게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보자요. 이게 자동차라요. 그러면 이 자동차면은 이 자동차가 가야 될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길. 이 길을 갖다가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대운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운로다. 그래서 이걸 운뭐 노라 그래요. 운로. 어떤 운이라는 거는 길, 다른 말로 길이라는 뜻이에요. 향해 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 길 따라가는 그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길 따라. 이게 그 길 따라가는 운전해 가는 방향성을 말해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10년씩 이렇게 잘라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슨 말이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10년씩 잘라져 있는 걸 갖다 10년씩을 이 자동차를, 이게 사주잖아요.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이거 뭐 경광등이야. 삐까.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게 뭐냐면 견인차야. 그러니까 이 나의 사주를 이 10년간을 이 견인차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10년간. 그리고 다음 10년에는 또 다른 견인차가 또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한가? 왜 10년씩 끌고 가느냐 하면 사주는 내가 아까 무슨 학이라고 그랬죠? 사주 명리학을 무슨 학이라고 그랬죠? 원령학이라고 그랬죠. 원령학. 그 배워놔야 돼. 그래야 이게 유식하다. 원령학. 원령학이란 말은 여기 이제 월인데 사주의 연월일시인데 이 월지를 갖다가 요게 이제 원령이라서 모든 어떻게 보면은 사주의 엔진 같은 또는 사주의 사령관 같은 것이 이제 요걸 이제 가지고 기점을 요 기점을 해서 요게 10년마다 바뀌어요. 변해간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 요걸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월일시로 보면은 그죠? 요게 이제 월이에요, 월. 자, 모든 이 사주에 보면 얘가 관장을 해요, 얘가. 왜냐면 이것이 요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때에 얘나 다 요때 태어난 거죠. 여기 뭐야? 월이니까. 요 월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월에. 맞죠? 그래서 얘가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격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사령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원령학이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얘가 사령을 한다. 그래서 팔자, 간지, 자자, 통기원령이다. 이 8글자가 다 뭐? 통기원령하고 있다. 얘가 사령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사령하고 있는 얘가 10년마다 바뀌는. 그러니까 요 사주 태어났을 때는 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핵심적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 6대운을 지나가고 16대운을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지나갈 때 가령해서 요 길을 지나간다. 16대운을 지나간다. 또는 6대운을 지나간다. 이럴 때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견인차가 있다. 견인차가. 이런 견인차가 바로 갑오, 을, 계사 같은 이런 견인차가 끌고 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 을미라니 좀 어렵죠.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해만 해라. 이 을미라는 월주는 이 월주는 다음의 월주가 뭐냐 하면 요게 보면은 다음에 을 다음에는 이게 여자명이기 때문에 거꾸로 간다 그랬어요. 을 다음에는 뭐예요? 을 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갑이에요. 요게 갑이에요. 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 전에는 뭐예요? 자축인미 진사 오지 오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요것이 지금 이 자동차의 핵심 엔진이고 그릇이라면 다음 이게 6대운이라는 견인차에는 얘가 핵심적으로 끌고 요 엔진으로 끌고 간다. 요 다음 신년이고 요게 그 다음에 볼까요? 얘 다음에는 그러니까 갑 다음에는 뭐죠? 그러니까 갑 전에는 개가 되겠죠. 개. 5 전에는 사. 그래서 16대운에는 이 개사라는 요게 10년씩 움직이는 거예요. 요게 따 10년씩. 그래서 그러니까 자전을 하는 것과 공전을 한다의 의미가 얘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사주는 태어났을 때 그때뿐이죠. 얘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하려면 계속 자전만 하는 걸로만 사주를 읽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밤낮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 가 있냐 이게 10년 이대운에는. 그 다음에는 이대운에는 여기 와 있고 이대운에는 여기가 있고 이대운에는 저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태어난 날짜만 가지고 사주를 막 봐. 그 사주가 아니요. 그 날짜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동네명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문학당에서는 바로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게 뭘 읽어야 된다? 그 대운에, 그러니까 이 차가 어떤 영향,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요 영향을 받고 있겠죠. 이 8글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태어났을 때에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런데 얘가, 여기로 갔어. 그래도 얘가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여기에 거를 읽어야 된다. 요게 뭐냐면 요거라는 뜻이에요. 요기운. 그 다음에 요기운, 이렇게 10년씩 이렇게 잘라져요.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대운수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시나요? 네. 이걸 뭐라 그런다고? 대운이라 그런다. 이걸 대운이라 그러고, 거기에 딸려있는 요거 뭐죠, 요거? 숫자. 이게 있다고 해서 대운 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보면 이러죠. 아이고, 아주머니 축하해요. 대운 들어왔어요. 뭐가 대운 들어왔어요? 20년 대운 들어왔다니까? 근데 20년 대운이 어쩌라고? 바로 그거는 내 자동차를 어떻게 한다? 견인차가 다른 견인차한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요렇게 생겨나는 인자가 지금 여기 간 거예요. 그럼 여기 걸 봐야 되는 거고. 여기 갔으면 여기 거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1살 때 태어난 놈을 갖다 맨날 오래 걸 보고 앉은 거예요. 벌써 60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대운이라는 개념을 읽지를 않아. 심지어 이래. 대운을 왜 보는데요, 이래. 그냥 당연히 연도 딱 맞추면은 일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간이 예를 들어서 이 경금이네요. 일간 경금 딱 해놓으면 경금 오늘가 무술년이잖아요. 그죠? 무술년이야. 토생금. 이게 일간이군요. 이게 정화네. 자, 정화 일간에 오늘 무술년이다 이게. 그럼 뭐야? 화생토 상관이. 상관. 이 여자면이니까, 상관운이니까, 아이고, 신랑 조심해도, 네, 신랑 조심해.
상관경관 위하백단인데 그런 건 잘 외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대운을 보지 않고서 내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야. 여기 와 있는데 여기 거를 뒤다 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대운을 읽지 않고는 아무것이 안 되는 것이 여기 와 있는데 그럼 여기 거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읽어야 되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상관이다. 상관경관 위하백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령 이번 때문에는 상관이 정말 필요해? 정말로 필요한데 근데 오늘 상관년이 됐으니까 상관이 필요한 대운에 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관이 해가 되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경관 위하백단이래. 그러면서는 그건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동네명리라고. 이해가시면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상관, 견관, 위하백단이라는 말은 맞아. 그건 무조건 공식이야. 상관이 견관을 하면 상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관이란 관을 상처낼 상자 관관자야. 그러니까 관을 상처를 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관을 상처를 낼 놈이 관을 만났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서? 아니 관이 깨지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야? 위화백단이래. 그 화가 미침이 어떻다고? 100가지도 넘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거는 뭐야? 그걸 써먹을 때가 따로 있죠. 그죠? 상관이 정말로 너무 강성할 때 상관이 이번 대운에는 상관이 너무 뿌리도 왕성하고 기운도 왕성해. 그런 해에 그런 대운에 들어왔다. 그런데 상관이 와서 동하는 거잖아요. 그 상관이 왔으면 정말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위화백단이야. 그 경관하면 난리 나겠죠. 그래야 그래요. 그런데 이 대운에는 상관이 정말 절대로 필요해요. 왜? 상관이 들어와야 생재를 할 수가 있어. 상관생재. 제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상관이 와줘야만 어떻게 하겠는데 상관은 제 원신이라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야. 어머니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상관이 와줘야 되는데 상관이 왔어. 그럼 좋아져 나빠져? 좋아지잖아. 그런데 뭐라 그런다? 이걸 대운을 안 보고 그냥 상관경관 위하백단이라는겨. 감당 안 되는 거야. 그거 왜 봐, 그거를. 그 사주놀이도 안 되구나. 그 동네 명리도 아닙니다. 그 동네명리도 아니에요. 완전. 골목 명리네, 골목. 동네는 너무 크게 잡아줬고. 잡판명리. 좌파명리. 그래, 좌파명리가 돼. 좌파명리. 그 실제로 좌파명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명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걸 내가 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년씩을, 이게 대운을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중심이 되는, 그죠? 이 중심이 되는 팔자간재, 자자, 통기원령, 그죠? 이 중심이 되는 이것이 10년마다 이동한다는 말이죠.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 이동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사주를 그러면 걔가 경신이 내 원령인데 제가 이제 내가 이게 움직여서 기후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내 원령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질문이에요. 그것이 이걸 가지고 뭐냐면 이동한다 그래요. 최신의 이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걸로. 요것이 최신의 이동이라 그래가 이거를 갖다가 얘가 저게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요것이 얘가 주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얘가 주장을 한다는 얘는 그냥 팔자들이죠. 팔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격의 용도 그릇이라고 해요. 그릇.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지금 그거는 지금 한 거의 중급 이상 고급에 가서 실전에 가서 해야 될 질문을 지금 초급에서 그만큼 벌써 이렇게 5만 가지를 들었다는 얘기야 지금.
안 그러면 이해를 궁금해서 이게 네, 궁금해서 궁금해서. 들은 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도 이해가 되네요. 그러시고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기후가 지금 행동을 하고 나를 이제 뭐 이렇게 활동을 시킨다. 이게 내 사주라면은 이 사주가 어느 환경에 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네. 설명해 드리면 이 환경에 왔다는 거예요. 이 환경. 아까 제 이렇게 천체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요때가 여기 있으면은 요 환경이잖아요. 지금 경신이라는 요게 중심이에요. 경신이라는 환경이에요. 이게 경신이라는 환경이 어떻게 34대운에 가서는 이쪽 왔다 합시다. 이렇게.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기 와면은 이게 기후라는 환경에 왔다는 거예요. 기후라는 환경에. 이 기후라는 환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이 신이라는 경신이라는 이것이 이 신이라는 것이 유에 왔다는 거예요. 유에. 이런 환경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여기에 봅시다. 요걸로 좀 이해하면 좀 더 쉽겠네. 병호라는 대운에 갔다고 합시다. 병호. 지금 현재 대운은 경신대운이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경술대운이니까 이런 경술대운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병호대운에 왔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 얘가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화기운과 그죠? 이 화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뭐야? 목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만 해. 왜 그러냐? 이 신월은 가을이죠, 가을. 그죠? 가을이죠. 이 가을에는 금기와 수기가 강해. 가을에는.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강해. 반대적으로 뭐가 약하다는 거죠? 목화가 약하다는 거예요. 목화 기운. 그럼 목화가 약한 기운인데 목은 여기에 있어요. 그죠? 목은 있는데 이 목이 그러니까 목생화 이게 인성이래. 인성.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러면 나이를 따지 말고 질문이니까 대답할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좋아져야만 되는 거거든. 이 사주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화가 이게 본기죠. 이런 화기가 올라가려면 이 화기가 올라가면 이 신금, 이 경신, 그 다음에 이 축중금, 이 술중금, 사중금, 이 모든 게 이게 경금 쪽으로 다 몰려져 있다. 금으로 더 몰려요. 이 금의 힘을 빼려면은 이런 목의 힘과 화의 힘이 필요한데 그게 언제 오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의 기, 이 병정화라 그랬잖아요. 이 화의 기, 여기다 화의 기. 이렇게 화인데 이 오화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가 오화가 있다라고 하면 우선 여기 이해를 해라. 여기 오화가 있다. 그럼 여기 오화가 있으면은 자 오화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 오화가 있으면은 얘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얘가 활성화되고 얘를 너무 지나친 걸 갖다가 얘를 어떻게 한다? 그렇지. 제어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건 실질적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때나 돼야만 사실은 이 경금이 지나치게 강한 이 경금은 너무 강해서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쫙 깔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제가 너무 지나치게 강황하다는 거예요. 강황하다라는 거는 다른 것을 쓸 수가 없어. 너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은 거죠. 흙으로 덮어놨는데 이게 밑에 게 너무 커. 그러면 흙이 다 어떻게 돼? 벚것이 흙에. 흙 힘도 없어질 거고, 목도, 이게 힘이 되겠어요, 목이. 금이 원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목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을에는 이런 초목들이 자라야 안 자라요. 결실이 떨어질, 낙엽질 때. 이런 것도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되려면 최소한 이런 따뜻한 계절이 와야만, 따뜻한 시절이 와야 얘도 살고, 또 뭐야, 뭡니까? 목도 살고,
또 그다음에 뭐 화도 살고 이런 기운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기운들이 살아나야만 이 사주가 뭐가 된다? 균형을 이룬다. 중화가 일어난다. 중화. 바로 그래서 이 대운을 보는 목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여기에 있던 대운이 어느 대운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 대운으로 갔을 때에는 어떤 것들이 활성화가 되겠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년씩 끊어놓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들한테 또 이해하기 쉬우면은 내가 순위로로 달린다는 거예요. 순위로. 원미로로 달린다는 거예요. 원미로로 달릴 때는 원미로에 있는 게 많이 있겠죠. 원미로에 있는 거. 그것을 내가 얻기가 쉬워요? 얻기가 어려워요? 되게 쉽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뭐 성황사도 있고 그죠? 향림사도 있고 아무래도 절관계 밥을 먹으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빠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려면 여기에서 그걸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기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가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은 그게 내가 거기서 바로 그쪽에 가면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까지 질문을 해가지고 알아듣지를 지금 잘 못하니까 지금 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걸 지금 물어본 거야. 배운 것만 물어보세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니까 궁금해지니까. 갑자기 그래서 궁금했는데 이해가 됐어? 네, 이해됐어요. 아, 야, 다행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요렇게만 이해해. 이게 어차피 나온 거니까, 어차피 나온 질문이니까, 매듭을 일단 짓고 가자. 네. 자, 이런 거야. 이쪽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 이 차가, 히타가 고장이 났어. 히타가 고장. 그러니까, 지금 막 엄청 추워 죽겠는 거야. 히타가 지금 고장이 났어. 그럼 히타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고칠 데가 없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여기 언덕 넘어가면은, 저기, 인도에 인도길이야, 인도. 그럼 인도는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해. 그 히타가 필요해, 안 해? 고칠 필요가 없어. 거기 가면은 내가 따뜻한 게 얻어져, 안 얻어져? 얻어지는, 그럼 추위가 물러가, 안 물러가? 물러가는 거야. 이해 갔어? 바로 그거, 이 대운이라는 걸 읽는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길이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걸 대운을 길이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대운을 견인차다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어떤 차가 끌고 가느냐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내가 돈을, 만약에 따뜻한 기운이 돈이야. 재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따뜻한 기운이 재라면 내가 요 언덕 넘어가 따뜻한 길이라 나온다 이게. 그러면 거기 가면 내가 돈이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 그래 돈이 된다는 소리야. 바로 그 소리야. 그러니까 그 대운이 되기 전에는 그럼 돈이 안 됩니까? 안 되지는 않아. 왜? 골목길도 성읍골도 조금 가다 보면 여기 뭐 좀 반짝 해드는 길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돈을 못 버는 거야. 왜? 10년씩은 최소한 달려줘야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년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재성대운이다. 그러면 재성대운이 왔는데 그 재성대운이 내인데 필요한 사주에 재성대운이 필요하면 그 길을 달릴 때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운이 재성대운이 내인데 사주에 이 사람처럼 제가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안 좋아. 드뭇한 태왕에. 그런데 재성대운으로 달리고 있어. 그럼 좋다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작살나는 거예요. 다른 게 다 큰일 나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있어도 대신에 그 관이라는 게 있으면 그 관 쪽으로 막 보내면 또 좋아져요. 근데 관이 받쳐줄 관이 사주에 없어. 그 꽝이 없으면 잔뜩 배만 터져 텅 터지는 거야. 그거 있잖아. 쟤만 욕심을 내고 그걸 갖다가 관으로 자꾸 돌려줘야 되는 거야. 관으로 소모를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게 동맥경화지. 그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쇠가 빠지게 막 니돈 내돈 할 걸 뒤다 끌어 모아놓고 이걸 갖다가 이게 좀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 그걸 아니면 쓸 용도가 생겨야 되거든. 안 그러면 그냥 막 10년, 20년, 30년 권력을 유지하든가. 그 권력 힘 다 빠져버리니까 뭐야? 그냥 관이 없어졌거든. 관으로 자꾸 보내주면은 제가 많아도 상관없어.
근데 움켜쥐고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담장이야 또는 울타리야. 다른 말로 하면 저장소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지가 권력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게 되니까 그게 아무리 뻥뻥 대포 날려도 야 집어넣어 가면 10년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돼. 근데 지금 힘 없잖아. 관이 없으니까 다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재가 많아도 상관은 없어. 소모할 수 있는 관만 있으면 돼. 근데 그게 없이 관만 있으면 그거는 있는 게 오히려 탈이야. 있는 게 탈이다. 그런 하면 많이 힘들어져. 바로 그렇다. 자, 이해 갔었죠, 이거나?